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국가직 9급 해설 강의 관세법 가책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에 그 챕터별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각 단원별로 2장하고 7장하고 9장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9장 같은 경우 원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2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모두 4문제가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뭐 입국장 보세 판매장, 그죠? 입국장 면세점 아시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법 개정이 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보세구역, 그죠?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장하고 7장하고 9장, 그죠? 4문제, 5문제, 4문제 해가지고 이 3개 챕터에서만 총 13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2장하고 9장의 중요성은 우리가 더 말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최근 경향들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봤을 때 7장의 비중이 확 올라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제 유형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그죠? 첫 번째 유형은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 예를 들어 관세청장이 들어가는 부분을 뭐 세관장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령, 이거를 뭐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이번에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숫자나 날짜나 기한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15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10일이라고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들이요. 이번에도 한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유형만 합쳐도 총 13문항이, 그죠? 13문항이 출제가 됐고, 나머지 문제도 거의 비슷한, 그죠?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동일합니다. 그죠? 뭐 하여야 한다를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들 특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은 9장의 내용이죠.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4번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 이런 것들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그죠?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세법 23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37조, 그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해놓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 호 중에서 이 3호의 내용 보시면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2번도 역시 9장의 내용인데요. 9장 중에서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한테 물건이, 그죠? 물품이 직접 운송이 돼야 FTA를 적용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 국가의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수출자가 예를 들어 미국에 있어요. 그다음에 수입자도 한국에 있죠. 수입자는. 그럴 때 한미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고 싶으면은 물품이 미국에 있는 수출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수입자한테 직접적으로 보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럴 때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걸로 인정이 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죠. 일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지리적이나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거 잠깐 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3국을 경유했을 때 잠깐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다가 박람회 전시회, 그다음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해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돼 가지고 해당 국가의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서 전시 목적에 사용된 다음에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 그죠?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게 아니고 수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3번을 고르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76조의 내용입니다. 직접 운송 원칙.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2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2장에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공제 요소 있죠. 그죠? 실제 지급 가격에서 빼줄 수 있는 요소들, 공제 요소가 맞는 것들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죠. 기역, 니은, 리을. 공제 요소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 앞부분이에요. 수입 후에 또는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용들이라고 하면 이때는 공제 요소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 디귿번 보시면은 수입 물품을 수입한 다음에 전매 처분 사용해 가지고 수익이 생겼어요. 그 판매자한테 귀속을 시키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사후 귀속 이익이 되겠죠. 사후 귀속 이익은 두 가지, 그죠? 가산 요소가 되든지 또는 뭐요? 사후 귀속 이익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은 가산 요소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은 뭐가 된다? 일방법 배제 요건이요, 그죠? 일방법 적용 배제 요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후 귀속 이익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뿐이지 이게 공제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은 공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빼고 나머지 전부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0조 2항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역시 9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통관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통관 표지와 관련돼 있는 우리 228조, 그다음에 관련 시행령 235조의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는데 기획재정부령이 아니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관세청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령, 관세청장이죠. 이게 맞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관세청장이 정한다. 그죠? 원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걸 관세청장이 정한다. 반대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 관세 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거. 그죠? 문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사실 1장의 총칙을 묻고 있어요. 그죠? 총칙을 묻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 보시면은 4번이 정답인데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담배 소비세, 내국세 등에 해당이 되죠. 담배 소비세. 이건 내국세고, 그다음에 담보 제공 요구 등에 대해서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관세법 4조 1항하고 4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1번 보시면은 이러한 물품은 뭐였습니까? 외국 물품이 아니고 내국 물품이었죠. 그죠? 수입 신고 수리가 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으로 변경이 된다. 그다음 거기에 준하는 물품으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이런 것들도 역시 관세법상 내국 물품이 됐었죠. 그다음에 서류 보관 기간. 우리 수입하고
또 하나 지식재산권 관련된 서류들은 수리일부터 5년이었습니다. 그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3년이 아니고 5년이 됩니다. 그다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했을 때, 공시는 뭡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그죠? 그럼 공시일부터 21일이 아니고 14일이 지나면은 납세자한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죠?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4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쉽게 이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도 당연히 본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죠? 관세법 11조의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관련 규정들 한 번씩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 서류 보관 기간 관련해서 수출이나 반송과 관련된 서류는 수리일부터 3년, 그죠? 그 다음에 보세 화물, 그 다음에 적하 목록과 관련된 자료, 보세 운송과 관련된 자료는 수리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그죠? 10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할납부 대상 물품이 되겠다.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그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하지 않는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표현을 고르라는 문제죠. 그죠? 잘못된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등 그런 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 그다음에 뒤에 또 나오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그래서 우리 분할납부와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어때요? 다 기획재정부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뭔가 대통령령이 들어갔다.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 수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또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의 내용. 9장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통 3, 4문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문제가 이제 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4문제면 어때요? 여러분들 20문제니까 20%죠. 20%. 그죠? 그러니까 2장하고 9장만 합쳐가지고 40%가 출제가 된 거예요. 40%가. 그 2개 챕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인데 여기 이제 날짜가 잘못됐죠. 다음 달 15일이 아니고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그죠?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나 유류나 이런 것들, 그죠? 배관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것들 있죠. 유체에 해당하는 것들, 그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물품들 얘기하는 거야. 그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보시면은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정장치장 뭡니까? 관세법상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에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는데 1번도 역시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됐고요. 9번 문제 보시면은 3장 문제죠. 3장 탄력관세제도. 옳은 설명을 골라라.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이고요. 2번을 보시면은 100분의 30이 아니고 100분의 40입니다. 계절관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정관세, 그 다음에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특별 긴급관세라고 나왔는데 68조에 해당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이러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은 숫자가, 그죠? 5년이 아니고 4년이고 240일이 아니고 200일이었어요. 그 우리 긴급관세 나왔을 때 4년 200일, 그다음에 어때요?
8년, 그죠? 총 적용 기간은 8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8년은 제대로 됐는데 앞에 4년이 5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출제가 됐고 200일도 240일로 바꿔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10번입니다. 5장의 내용이죠. 5장 1절에 관세 조사. 보시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2번에 그죠? 관세청장이 들어갈 자리를 세관장으로 바꿔놓은 문제예요. 그죠? 세관장. 그래서 세관장이 수출입업자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죠?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장의 내용이죠. 그죠? 2번 보시면은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있습니다. 징수금액의 최저한은 뭐라고 했어요? 세금이 10,000원 넘지 않으면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최소 10,000원 이상이 돼야 세관이 징수를 한다. 그죠? 세금을 징수를 한다. 그 미만까지 손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 40조하고 시행령 37조에서 징수금액 최저한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죠? 10,000원이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3번은 수정. 그죠? 수정 신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보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그때 납세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관세 납부 기한은 수정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죠. 그죠? 그때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보시면은 2장의 내용이죠. 역시 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한 경우 과세 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약간 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죠? 현저한 변동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4번에서 이쪽을 변경을 시켰네요. 그죠?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 물품의 산지 조사 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험이 이런 걸 바꾸고 있어요. 그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같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몇 회 더 하다 보면은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누가 더 잘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죠? 그런 것들을 묻는 추세로 점점 그죠?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시면은 2번이고요. 2번에서 여기까지 좋아요.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그죠? 근데 괄호 안의 내용이 들어가면은 잘못돼요. 그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빠지면은 정확한 문장이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43조 보시면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즉시 허가받은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해놓고 다만 단서 뒷부분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관세를 즉시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일단 옳은 거는 2번이 되겠고요. 시행령 216조의 3이에요. 나머지 내용들 여기 대통령령이 아니고 기획재정부령. 그죠? 그다음에 관세청장이 아니고 세관장. 아시겠죠? 세관장.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직접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세관장의 권한이에요. 세관장의 권한. 그래서 세관장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4번은 또 어때요? 반대로 어떻게 한대요?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 물품의 감시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관세청장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그다음에 15번 보시면은 3번이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같은 경우는 600달러가 맞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2번은 어때요? 98조의 재수출 감면세에 대한 내용인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해외가 아니고 국내에서 일시 사용을 위해 수입된 물품이야. 그죠? 여기도 수입된 물품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관련 조문에 의해서 내용 연수가 4년이 아니고 5년, 금연 같은 경우는 2년인데 3년이라고 잘못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캐치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이죠. 이건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죠?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성분 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죠? 곤란한 경우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그죠? 반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라는 거를 반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죠? 아니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할 때 다시 서류를 돌려보내는 거, 그죠? 신청했던 거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서류 제대로 갖춰가지고 다시 신청하세요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어색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죠?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에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그죠? 규격화되어 있어서 일관성 확보가 용이하면은 왜 반려를 하겠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시기보다는 그런 표현은 그냥 그런 뉘앙스를 잘 캐치를 하시고, 그죠? 이왕에 이제 만약에 정말 난 모르겠다 해가지고 찍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답에 근접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라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16번이고요. 16번 같은 경우 4번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내용. 여기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관세법 시행령 별표 관세율표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율표라는 게 굉장히 양이 많아서, 그죠? HS 코드에 따른 세율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엄청나요. 그죠? 뭐 몇천 페이지 돼요. 그런 것들을 다 관세법 안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 별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표로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관세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행령의 일부가 아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17번 같은 경우 이건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경과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2번부터 4번까지는 어때요? 1년이 아니고 3년.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결국에 같은 조문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완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18번이고요. 도세 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죠? 4번인데 여기도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죠? 특허를 받은 자는 2회가 아니고 1회, 다만 중소기업 등은 4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2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내 4회든 또는 원래대로 하면은 1회인데 중소기업한테는 2회나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2회 기회를 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세법은 중소기업에 되게 관대하다. 그죠?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그런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 분할 납부 제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중소기업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거다.
자금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그죠? 관세를 납부해서 나눠 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9번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이 일단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3번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의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로 보세구역 장치 물품인데 도난되거나 분실됐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 운송 중에 도난되거나 분실이 됐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의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관인 취급인 같은 경우, 기타의 경우죠. 기타의 경우 보세 운송 중에 분실됐다라고 하면 보세 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다음에 20번입니다.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을 보시면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1번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은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맞는 내용.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역시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제외해도 된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관세청장의 수색 압수 허가가 아니고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 그리고 이 부분도 허가가 아니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20번도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20년 9급 국가직 관세법 문제 20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과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